네, 오늘은요 요즘 핫하다는 아이폰 15 시리즈와 갤럭시 S24 시리즈를 실물 없이 리뷰하는 솔직담백 간단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메이트님께서 폰을 바꾸겠다고 하셔서 요즘 핫하다는 폰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이폰 15 시리즈와 갤럭시 S24 시리즈를 각각 두세 시간씩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비교도 해봤습니다. 성능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그분들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두 브랜드 간 동급 정도만 비교해 드리면요. 아이폰 15 기본형하고 갤럭시 S24 기본형하고는 거의 동급, 그거보다 약간 성능이 높아지고 화면 커진 게 아이폰 15 플러스, S24 플러스, 그리고 성능 짱짱하게 높인 게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 그리고 S24 울트라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동급 기준으로 갤럭시 폰보다 아이폰이 20-30만원 정도씩 더 비싼데 이거는 구입하실 시점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아이폰은 이게 이렇게 비쌀 일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싱글 코어를 제외하고는 멀티코어나 GPU에서 갤럭시 시리즈가 좀 더 성능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에 비교하면서 주된 포인트는요. 당연하겠지만 진짜 실사용자 입장에서 뭘 살까가 포인트고요. 주된 폰 사용 목적을 요약해 보면요. 여성이 사용하는데 적합해야 하고 업무용은 아니지만 성능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며 사진은 당연히 예쁘게 나와야 하고 동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이 시원시원하고 자유로워야 되며 특히 웹 쇼핑할 때 눈이 필요하지 않고 아이템 보기가 쉬워야 하는 게 주된 폰의 목적입니다. 이번엔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4 울트라는 제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너무 비싸고요. 갤럭시 S24 울트라는 너무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형인 아이폰 15와 갤럭시 S24 그리고 아이폰 15 맥스와 갤럭시 S24 플러스 위주로 보게 됐습니다. 디자인부터 말씀드리면요. 아이폰 뒷판, 그러니까 카메라 있는 쪽에서 보면요. 요 카메라 구성이 정말이지 별로 안 예쁜 것 같습니다. 카툭튀의 또 툭튀의 개념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S24와 플러스는 카메라 디자인이 바우하우스 디자인처럼 정갈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옆판이 전작처럼 크롬 미러의 단면이 곡률이었던 거에서 샌드 블라스팅의 판판한 단면으로 바뀌어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갤럭시 울트라를 제외한 디자인들은 오히려 아이폰보다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이즈는요 기본 시리즈, 그러니까 아이폰 15와 갤럭시 S24가 손에 착 감기는 맛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이즈가 좀 작나 싶게 약간 애매했는데요. 그렇다고 한 단계 큰 아이폰 15 맥스와 갤럭시 S24 플러스를 만져보면 또 좀 약간 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웹브라우징 시에 갤럭시 S24와 플러스를 놓고 비교하거나 아이폰 15와 15 맥스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글자 크기라던가 더 많이 보이는 정도 차가 거의 없어서 어느 게 더 작거나 어느 게 좀 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는 신기한 점이었는데요. 뭔가 크기 차이가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플러스나 맥스의 경우에는 화면을 볼 때 좀 시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와 진짜 크다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무게감은 확실히 아이폰 15와 갤럭시 S24는 부담없이 가볍다는 느낌이고요. 아이폰 15 맥스와 갤럭시 S24 플러스는 가볍진 않고 그렇다고 무겁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들고 있었을 때 부담이 있거나 하진 않았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의 느낌은요. 아이폰, 갤럭시 두 브랜드 모두 잘 찍힌다, 예쁘다 느낌이 들어서 사실상 뭐가 좋다고 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전체적인 느낌, UI나 UX, 사용성이나 사용자 경험은 아이폰 쪽이 각종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좀 더 감성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갤럭시 시리즈는 감성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성적인 느낌? 그러니까 사진 편집이라든가 온 디바이스 AI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시키거나 뉴스에서 글을 볼 때 간략하게 요약시키는 기능은 정말 이제 굉장히 편리하겠다 싶었습니다. 이번에 삼성 측에서 강조한 실시간 통역, 전화 통역, 이거는 여행 시에 자주 쓴다기보다는 비상시에 완전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항이라든가 호텔, 여차하면 경찰서 등에서 유용하게 쓰이면 든든한 게 아무래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발열 부분인데요. 이건 좀 치명적일 것 같았습니다.
아이폰 시리즈는 동영상 촬영이나 편집 같은 걸 조금만 써도 이 뒷부분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어떻게 느끼면은 좀 뜨겁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한 30분 이상 사용하면 손가락 2개, 그러니까 뒷판에 닿는 검지, 중지가 굉장히 얼얼했습니다. 그 전자파가 통과하고 난 뒤에 느껴지는 찌리한 느낌, 그런 느낌이 폰을 만지지 않았을 때도 상당히 지속되는 느낌이었는데요. 소울메이트님께서 폰을 오래 사용해야 하는데 이건 좀 치명적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폰은 한두 시간 같은 조건으로 동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차가운 게 유지되더라고요.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폰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모델들은 방열판 디자인을 크게 해서 쉽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했다는데 그게 실감났던 게 아닌가 싶었네요. 그러면 갤럭시 S24 시리즈는 다른 문제는 없는가? 출시 때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 이 내수용에서 엑시노스 AP를 사용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거는 성능이 퀄컴과 그리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듯 싶었고요. 하부에 스피커망 마감이 우그러져 보인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보니까 전등을 켠 돋보기로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보이지도 않아서 이거는 패스해도 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슈 이후에 출시되는 폰들은 마감을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싶고 신경 써주면 땡큐 그런 정도인 것 같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한지 또는 빗살무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전작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 신형 모델에 나타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과 다른 신형 유기 소재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최소 밝기가 전작보다 내려가면서 생기는 현상인 듯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현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다크 모드를 사용하고 어둡게 해서 보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좀 찝찝하긴 한데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이것도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또 GPS가 튀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글 서비스의 위치 정확도 향상 기능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개선된 펌웨어가 나와보면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굳이 이것 때문에 구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상 실물 없이 리뷰하는 솔직담백 리뷰였는데요. 제가 느낀 게 그렇다는 것일 뿐이니까 폰을 구입하실 때는 실제 오랜 시간 동안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냥 사기에는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